진이도 그러면 노력으로 길러진 거다? 타고난 것도 있긴 하겠지만 저희가 살아가면서 모든 분야에 패션이라는 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베이스적으로 기초 학문으로서 알아야 될 과가 이제는 패션 디자인과가 아닐까. 안녕하세요. 예, 대학딩 MC 동국장 진학캐스터 오승열입니다. 네, 오늘도 오승열 선생님과 함께 만나볼 학과 어디일까요? 오늘 분석해볼 학과는 패션 분야인데요. 숭의여대 패션 디자인과 손진아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일단 교수님 한번 인사를 좀 해주시죠. 저는 숭의여자대학교 패션 디자인과에 재직하고 있고요. 지금 학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손진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화면이 아나운서 아니에요?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러면 어떤 좀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학교가 사실 명동에 있어요. 근데 패션과인데 명동에 있으니까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아니 거기 앞에 나가면은 뭐 중국, 일본, 세계 남녀노소 전 세계 사람들이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는 거 자체가 이게 엄청난 공부인데 뭐 동네에 있는 학교 가지 말고 거길 가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기도 하거든요. 뭐 좀 실제로 좀 어떤가요? 사실 외국 사람들이 많은 것도 상당히 큰 장점이기도 하고요. 진짜 우리나라 패션 유통이라고 하면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백화점인데 신세계 본점, 롯데 본점이 근거리에 있어서 글로벌 패션 브랜드를 바로 진짜 언제나 내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그럼 패션 디자인과 이거를 조금 한마디로 좀 정리하면 어떤 학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가장 필요한 베이스 학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이스. 네, 왜냐하면 패션이라는 게 이제는 적용이 안 되는 분야가 없거든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모든 분야에 패션이라는 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베이스적으로 기초 학문으로서 알아야 될 과가 이제는 패션 디자인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저희 패션을 전공하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여기를 나오면은 도대체 어디가 뭐 취업해 이게 사실 선생님들 입장에서 얘기해주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패션 디자인과 나오면 보통 취업은 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저희 학교는 약간 전통적이고 약간 오리지널 뭐 여기에 많이 이제 치중을 하는 편이라 패션 디자이너로 가장 많이 취업을 합니다. 네. 여기 저희 그 옆에 바바 빌딩 있는데 거기 가는 건가요? 네, 디자이너로 취업을 가장 많이 하고 아니면 요즘 온라인 쇼핑몰도 많죠. 그 온라인 쇼핑몰에 MD로도 취업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 실제로 옷을 사실 때 가보셨지만 거기서 어드바이저 해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사실은 취업할 수 있는 분야는 상당히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패션 분야가 취업은 웬만큼 할 수 있는 거로 아는데 취업 연봉 테이블이 생각보다 높지 않은 거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력이 쌓이다 보면은 이렇게 뛰는 거는 상당히 빠르게 뛰는 편이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프가 가파르다? 초봉이 적은 거예요? 네, 초봉이 낮습니다. 근데 그 업계에서 한 뭐 10년 이상 버티면 쭉쭉쭉 올라가는 구조라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일할 당시만 해도 어느 정도 보이지 않는 유리 천장이 존재를 했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주변에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패션 산업이 그렇게 큰데 자기가 하는 만큼 그 시장에서 만약에 내가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고연봉을 받지 않을까. 근데 연봉도 연봉이고 디자이너들이 자기 브랜드를 가지는 게 최종 목표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이제 나중에 자기 브랜드를 런칭을 했을 경우에 그때는 뭐 연봉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예 졸업하고 나서 차근차근 다른 곳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경력도 쌓고 어느 정도 경험도 쌓고 뭐 이렇게 기반이 닦여지면 그때 자기 브랜드를 런칭하는 학생들도 있고 창업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이건 뭐예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해마다 졸업 작품전을 하고 나서 학생들의 작품을 이렇게 책자로 도록 형식으로 만들어낸 건데요. 이게 왜 여러분들 의류 매장에 가시면 카탈로그 같은 거 그 시즌마다 나오잖아요. 그걸 룩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즌에 나오는 옷을 이렇게 사진을 촬영을 해서 보여주는 건데 많이 보고 많이 다니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쌓여서 제가 이런 게 뿜어내는 하나의 에너지가 되는 거죠. 어떻게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겁니까? 아니면은 좀 배움으로써 커버가 가능합니까? 패션 센스. 이제 저는 길러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센스를 타고나는 것. 뱃속에서 태어날 때
절대 음감, 뭐 청력, 뭐 이런 거는 타고나는 걸 수 있는데 패션 센스는 눈으로 보고 익히고 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쌓이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은 태어날 때 옷 입고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빨개벗고 태어났네.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것도 잘 그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꾸미고 어떻게 해야지 배치해야지 예쁘다 뭐 아까 GD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안 어울릴 만한 것들을 잘 믹스 매치 해가지고 잘 어울려 보이게 하잖아요. 전 그런 게 패션 센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GD도 그러면 노력으로 길러진 거다. 타고난 것도 있긴 하겠죠. 패션 관련과 학생들이 예. 거의 여학생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쵸. 근데 숭의여대처럼 아예 그냥 여대인 학교에서 네. 패션 디자인과랑 네. 그러면 이제 공학대에서 물론 성비가 이제 극악으로 여학생이 많겠지만 네, 네. 차이가 좀 있나요? 저는 두 군데를 다 있었지만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공학대여도 어차피 여대다. 모르겠어요. 제가 있을 때 같이 계셨던 오빠들이죠. 복학생들이니까 오빠들은 그렇게 크게 이질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패션과에 남자가 있어도 네. 그냥 여대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센스가 상당히 좋으세요. 저희랑 조금 달라요, 느낌이. 또 여학생들이 있는 센스와 그런 남학생들의 센스가 또 달라서 다 여학생들이니까 네. 그 패션계의 어떠한 위계 질서라든지 약간 야, 분기 같은 어떤 그런 거가 좀 있나요? 저희는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는 과들이 있어요. 여자들만의 군기가 상당히 센 그런 과들이 있는데 저희 과는 그 과에 해당하지 아니 않습니다. 그 네. 패션 디자이너들이 약간 좀 그 뭔가 진짜 자기의 네임밸류를 갖고 있는 패션 디자이너 분들은 드라마에서도 맞아요. 좀 많이 나오잖아요. 막 네. 그런 강한 모습들이 많이 네, 나오다 네, 보니까 네. 혹시 그런 디자이너 분 밑에서 일할 때 조금 힘든 것들도 있나? 실제로 일할 때 힘들었던 기억이 있기는 한데 어떤 한 파트를 책임지고 하시잖아요. 실장님들이 여성복이면 여성복, 아동복이면 아동복, 남성복이면 남성복 이렇게 한 파트를 책임지고 하시고 책상 위에 사계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령 지금 이 시즌 같으면 겨울 거 막 투입하면서 봄 상품 이제 막 최종 컨펌 진행하고 그다음 여름 상품 시즌 기획 준비도 하고 이게 모든 계절이 같이 돌아가는데 사고가 나지 않고 무사히 생산이 돼서 매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면 많이 예민하고 또 철저하고 그래야지만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을. 그럼 그게 다 예. 높은 책임감에서 나오는 그런 그렇죠. 거군요.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다 책임을 져서 해야 되는데 매출까지도. 숭의여대 패션 디자인학과를 좀 장점들이 좀 몇 개 나온 것 같아서 네, 좀 네. 나열을 좀 해주셔,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지금까지 나온 장점들 중에 가장 크게 지금 어필이 됐던 부분은 저희의 지리적 위치였죠. 명동. 명동도 있지만 서울 한 중간입니다. 아하. 남산 위, 그다음 동대문이 가까워서 학생들이 과제를 하다가 아니면 준비물이 없을 때 쉬는 시간에 공강 시간에 뛰어가서 예, 사오기도 하고 뭘 사와요? 원단이요. 아, 원단을. 원단, 부자재 이런 것들 필요한 것들을 아. 사이에 비는 시간에 다녀올 수가 있어요. 야, 너 원단 시장 좀 갔다 와. 이게 되네 거기 있네. 네, 그렇죠. 왜냐면 엄청 장점이네요 이거. 지하철 두 정거장입니다. 두 정거장, 세 정거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뭐 그룹 스터디 이렇게 해서 같이 공부하는 모임들 하면은 자기들끼리 동대문 시장 돌고 스와치 붙이고 정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도 그룹 스터디들을 하더라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교수님들이 되게 열정적이세요. 아, 네. 잘 되라고. 잘 되라고. 성장하라고. 실제로 다른 학교 학생이 그러더래요. 너희 학교 조교는 거의 엄마라며 막 이래. 분위기 좋을 것 같아요. 크지는 않은데 생각보다 아기자기하던데. 그게 네. 좀 되게 좋던데. 뭐 좋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죠. 캠퍼스가 이렇게 확 펼쳐지지 않는다는 게 학생들한테는 약간 속상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진짜? 부지 큰 것 같던데?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편입을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한테 왜? 라고 물었을 때 뭐 더 좋은 학교를 가고 싶어요도 있지만 캠퍼스 생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건 단점이군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이인 성향 학생들도 오면은 좀 적응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근데 그 아이인 성향의 학생들이
꼼꼼하잖아요. 꼼꼼하고 디테일에 보완이 강한 되겠네요. 편이니까 예. 이 아이들이 패션 디자인 업무를 하기에는 훨씬 더 좋거든요. 저희 쪽은 꼼꼼하고 디테일에 강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패션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를 좀 표현하거나 나를 좀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아이들이 나를 좀 어떻게 보여줄까 막 이러면서 이제 옷에 관심 갖기 시작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맞습니다. 그러면서 네. 패션 너무 재밌다. 네. 빠져든다라고 하다가 내가 아예 그냥 옷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거 아예 내가 이 분야로 한번 이 산업으로 내가 한번 일을 한번 해볼까라는 학생들이 이제 오다 보니까 네. 아마 그런 학생들의 성향이 좀 많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약간 지금 보면은 스파 브랜드 뭐 네. 자라라든지 네, 네. 그런 게 워낙 이제 많이 대중적이다 보니까 우리 전공을 살리기 힘든 거 아니야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 네. 생각보다 그래도 여전히 많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요. 이쪽은 저는 사그라지거나 줄어드는 일이 발생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점점점 사람들이 개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는 커지고 있고 그걸 매일매일 가장 빠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옷이거든요. 생산 기반 자체가 이제 중국이나 해외로 이동을 하면서 이쪽 산업 분야가 많이 축소될 거다, 줄어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저희가 생산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쪽은 계속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K-팝이 좀 많이 좀 뜨면서 네. 어떠한 K-컬처를 좀 즐기려는 이제 해외에 그런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 K-패션 네. 요거에 관심이 좀 시장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3월이라든지 9월에 패션위크를 하면은 진짜 쇼가 중심이었어요. 디자이너들도 내가 이번 시즌 어떤 컨셉으로 내 무대를 꾸며볼 거야, 뭐 이런 걸 보여주기 위주였다면 지금은 실제로 해외에서 바이어들이 들어오셔서 오더를 하고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해외 바이어들의 주문량도 많고 그다음 지금 뜨는 신진 디자이너들이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보다는 해외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야, 그러면 앞으로 산업 발전 가능성도 무궁무진한 거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의식 주는 의의는 또 없어지지는 않는 산업이고. 네, 네, 네. 야, 좋다.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네. 아니, 먹고 다녀야지. 이 커리큘럼을 조금 아까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네, 네. 1학년 때 뭐 배우고 2학년 때 뭐 배우고 뭘 배우길래 이렇게 좀 전문가가 돼서 나온다라는 네. 것들을 좀 커리큘럼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네. 내가 가서 1학년 때 이런 걸 배우고 네. 내가 그다음부터 이렇게 좀 성장하겠다가 좀 그려질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은 그러니까 기초에 대한 것들을 많이 배웁니다. 한국 복식사, 서양 복식사, 왜 옷들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흘러왔는지에 대한 것도 약간 배우고 이론적인 거? 네, 그런 것도 배우고 그다음에 컬러에 대한 것들, 어떤 컬러를 배치를 하고 그다음 어떻게 매치하고 그런 것들,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어떻게 스타일링을 해야지 되는지 하는 스타일링 수업도 배우고 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로잉하는 그런 수업도 배우고 그러니까 기초에 관련된 수업을 배우고 요즘에는 컴퓨터로 많이 그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 같은 컴퓨터 기초 디자인과 관련된 수업도 배우고 이제 2학년에 올라가면 실제로 어페럴 회사에 취업을 했을 때 디자이너가 할 수 있는 일, MD가 할 수 있는 일, 그런 실무에 관련된 것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컨셉을 받아서 그 컨셉을 활용해서 디자인을 하고 그걸 실제로 패턴을 뜨고 그리고 그걸로 옷을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해서 실무에 관련된 것들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2학년을 마칠 때는 이제 전혀 업체에 취업을 해서 근무를 해도 문제가 없을 수 있는 준비된 인재들을 내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럼 졸작도 마지막에 네, 하는 네, 거죠? 하게 됩니다. 이런 거 배우면서 졸작까지 하려면은 밤을 안 셀 수가 없는 네. 작업인 것 같은데 지금 요것만 봐도 지금 네. 이거를 만들어 퀄리티가 조금 이거 상당한데. A부터 Z까지 네. 다 만들어 본다는 거는 야 이거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옷을 디자인하고 컨셉을 잡고 디자인을 하고 만들고 그다음 이 작업 같은 경우는 그걸 소비자에게 보여줄 때 어떤 컨셉으로 보여줄 것인가 하는 그 룩북 작업까지 마치는 거기 때문에 네. 정말 A부터 Z까지를 다 가르쳐서 왜 저희가 실을 가지고 직녀처럼 옷을 짜지는 않지만 그 소재부터 시작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다 배우고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내에서도 창업경진대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출품을 해서 올해도 저희 과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네. 다 제끼고 대상 다 제끼고. 네. 오, 패션. 그래서 상당히 그런 쪽으로도 많이 특화가 되어 있고 잘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 말고도 다른 뭐 좀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몇 가지 있나요? 뭐 취업을 지원한다던가? 뭐. 취업에 관련된 거는 저희 과가 취업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가 취업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얼마든지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 관련돼서 지도 교수님들이 다 배정이 되어져 있고 상담을 하고 또 학교로 취업 의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취업을 연결시켜 주기까지 합니다. 장학금 같은 것도 있나요? 저희 학교가 장학금 제도는 거의 탑입니다. 예? 네, 진짜 많아요. 아니 그럼 이런 아까 장점 얘기해 줄 때 이런 거 아까 얘기해 줘야지 왜 이런 학교 거다 장점. 빼놓으시고 그건 학교 장점이어서요. 네. 학과에서도 물론 이제 퇴직하신 교수님께서 기부하고 가신 그러한 장학금도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총동문회에서 서포트하는 장학금도 있고 이건 학과에서만 지원되는 장학금이고 학교 자체 내에서 상당히 다양한 장학금들이 지원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등록금 비싸질 않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런 경제적인 부분은 조금 걱정을 덜 하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얼마예요 등록금? 한 340만 원?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높은 예체능 편이 그런 아니에요. 것까지 저렴한 생각한다면은 네. 물론 뭐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지만 지금 한 340만 원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마무리할까요? 이거? 이행시 가시죠. 패션. 패션으로 가시죠. 네, 패션 이행시 한번 하고. 어려운데. 네. 뒤에 그 글자 션이에요. 네, 션. 네,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패션 디자인과 학생 여러분, 션. 션샤인처럼 항상 빛나길 바랍니다. 아니 무슨 다 이런 거 처음에는 그러니까 센스가 있으셔. 이러다가도 뭐 딱 건지면은 바로 나와요. 만약에 숭이여대 패션 디자인과 더 궁금하다 그러면 좀 어디다가 문의를 좀 해야 될까요? 흥이 패션이라고 실제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인스타그램이 있고 거기에 저희 학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과정이라든지 행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거기로 DM 보내시면 아마 답도 빠르게 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숭이여대 패션 디자인과 손진아 교수님과 함께 해봤고요. 패션 디자인과에 대해서 조금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듣고 또 숭이여대 패션 디자인과의 또 장점과 단점들도 알아보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좀 어떠셨어요? 나도 선샤인 같이 빛나게 한번 다녔으면 좋겠네요. 네. 아니 생각보다 실용학문이라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어요. 자, 우리 정말 패션 산업에서 내가 좀 션샤인처럼 좀 빛나고 싶다. 그럼 숭이여대 패션 디자인과 우리 손진아 교수님께 한번 연락을 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학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